이거에 의하면 명박이가 지시를 했고 새누리당이 선대본부장까지 연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가 개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과 국정원 요원, 각 정부기관 직간접적으로 선거가 개입이 돼 있고 관공서 단체가 개입이 돼 있고 자유총명련, 정경련, 극우단체, 언론사 사장, 대기업 총수, 경찰, 검찰, 사법부, 감사원, 선관위는 묵인 또는 방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3.15 부정선거를 왜 꺼냈냐면 3.15 부정선거 이 정도 대규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셈법이 복잡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인류상에 없었던 부정선거가 그렇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했는데 이번에 원세훈을 추가 기소하면서 70억대 국고손실 혐의까지 추가됐어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세훈은. 제대로 이제 이건 처벌 순서로 가는 거고요. 이게 국고손실이라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한 혐의. 결국에는 이제 횡령이나 배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미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없는 조직을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민간 댓글 부대 예산 타내는 짓까지 지금 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일단 총액은 한 66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된 것만 네. 지금 이제 혐의가 추가 기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건으로 지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건은. 왜 그러냐면 13년도에 제기된 18대 대선 무효 소송이 6,600여 명으로 소송이 제기됐다가 지난 4월에 아마 기각이 됐거든요. 네. 의미가 없다 그래서 탄핵됐으므로. 네, 탄핵됐으므로 소송에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소송인단이 저도 이제 6,600명 중 한 명인데 전자개표기 사용 위법하고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개입, 그다음에 국정원,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이죠.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 NLL 포기 등 이 세 개를 했는데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법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이제 사실화가 돼 있거든요. 사실이 밝혀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대법원이 기각에 대한 외부 압력에 대한 지상 조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법원이 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은 18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양승태가 이거를 깔아뭉겼잖아요. 4년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연에 대한 청문회 왜 지연을 했는 것인지. 예? 그다음에 이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소송에 아까 말한 대로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이 선거법과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거든요. 이게 무효 처정해달라고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이 180일 이내 현 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깔고 안 이거 전대미문 사건이에요. 네. 법치국가 이래 우리나라 70년 이래 전대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사법부가 이런 이런 적이 없었어요. 3.15 부정선거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부정선거단과 3.15 부정선거단이 유사해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10배 정도가 셉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3.15 때도 좀만 돌이켜보면 3.15 때도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서 당시 자유당이죠. 자유당이 전국 청년연합회를 규합해요. 규합해서 부정선거를 훈련시킵니다. 국정원처럼. 훈련시켜서 이제 대거 투입이 되는데 그 정도의 사건도 바로 4.19 이후에 돼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이 사건은 제가 3.15 부정선거에 10배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가 깔고 뭉겨버렸다는 데 대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월 26일 날 재심사를 접수를 받아버렸어요. 대법원에서. 네. 재심 접수 받았어요. 그러면 스스로 대법원이 정체성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전에도 증거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5월 16일 이전에는 이게 지금 논쟁이 돼 있고 않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전자개표기의 사용 위반이라는 속에 그동안에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등을 그냥 가십거리로만 논했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드디어 재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이 바쁜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명박이가 지시를 했고 새누리당이 선대본부장까지 연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가 개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과 국정원 요원, 각 정부기관 직간접적으로 선거가 개입이 돼 있고 관공서 단체가 개입이 돼 있고 자유총명련, 정경련, 극우단체, 언론사 사장,
대기업 총수, 경찰, 검찰, 사법부, 감사원, 선관위는 묵인 또는 방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3.15 부정선거를 왜 꺼냈냐면 3.15 부정선거 이 정도 대규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셈법이 복잡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인류상에 없었던 부정선거가 그렇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뭔가 다른 새로운 수사 방법과 새로운 뭔가를 결성하지 않거나 특별법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짱돌로 조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인이 한계 인정하시는 예. 짱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예. 이거는 최소한의 이명박과 원세훈은 사형을 시켜야만 이후에 아까 3.15 부정선거에 준하는 또는 그거의 10배가 넘는 다시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3.15 부정선거 때 사형시켰겠어요? 아이고 부정선거 사범 사형시킬 수 있는 법조항을요 이명박이 없앴어요. 그랬죠. 그랬다고 그랬죠 사형 못 그때. 시켜요. 예. 어쨌든 그래도 무기징역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는데 굉장히 할 말이 많아서 빨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3.15 부정선거 10배가 넘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전자개표기로 불법을 자행했다라고만 빠져 있었지만 온갖 부정선거가 다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요 범국민 차원의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예. 이 관련자 모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후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투입된 것 특히 여기에 투입된 온갖 지난 9년 동안의 예산 전부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유용을 넘어 횡령이거든요. 이거 추진 괜찮네요. 그러니까 당장 추진해야 됩니다. 전액을 뭐 다. 구상권 청구 뭐 예, 이런 구상권 일도 청구하자는 있는데 겁니다. 관련자들하고. 씨를 말려버려. 이게 지금 이제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게 정말 저 충격이에요. 원세훈은 박근혜 정권 때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 좀 비호받은 측면이 그렇죠. 있어. 예. 그런데 지금 원세훈은 지금 이거 아까 말씀 70억 국고 손실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들어가면 최소 징역 5년에 좀 재질이 강하다 그러면 법정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예. 그럼 원세훈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자기도 몇 살에 죽을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명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내가 입 다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또 감옥을 살아야 되는 상황태가 오면 이쪽에 폴리바게닝 개념처럼 이명박 이름 한 글자만 나와주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법적인 감형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전방위적으로 일단 원세훈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세훈이 이 정도면요 삶을 포기했다고 저는 보고요. 국정원의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국정원장이에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입니다. 군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죠? 대통령이죠. 대통령 제가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는 잡아다가 짱돌로 조순 다음에 진술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예. 문제는 바로 윗선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내가 독단적으로 했다 해서 뒤를 뒤집어 쓰고 가버리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원세훈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한 걸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다시 뭐 최소 몇 년이라도 실형을 살게 되는 입장이라면 원세훈 입장에서는 이제야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됐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원세훈이 제가 왜 삶을 포기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이 이 부정선거의 역사를 어디에서 보면 3.15 부정선거에서 배운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맞아요. 보수단체, 극우단체 만든 게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걸리면 좆된다, 나 죽는다라는 걸 알고 저지른 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악질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선례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 만들어내거든요. 어떤 조직을 동원하고 어떻게 종북을 만들고 그 종북을 통해서 사회에 확산시킨 다음에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감청하는 겁니다. 지금 내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문성근을 빨갱이로 만들었어. 빨갱이 배우. 그래놓고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도감청을 한 겁니다. 내부 지들이 알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3.15 부정선거 때 바로 밝혀졌던 거거든요. 그럼 그 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승만으로부터 계승 배웠기 때문에 얘들이 걸리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고 저지른 범죄고 이 범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종 목적이 왜였죠? 최종 목적이 그 참담한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만든 부정선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복잡한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초유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명박이 버틸 수 있다고요? 누가 그랬어? 버틸 수 있다고.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속았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돌아버리지 않아요? 국가 망신창이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나라 경제 개판 만들고 노동시장 엉망 만들어버리고 대북관계 엉망 만들어버리고 대미관계 완전 절속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대일관계
굴욕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이자들입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만 보면은 최근에 백남기 선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관련자들 수사하고 있고요. 예. 다음에 민병주 전 심리 전단장 구속됐죠. 거기 연관지어서 원세훈에 대한 수사 지금 하고 있죠.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언론에 쏟아지는 거 보면은 이건 나라도 아니었어. 아니 이럴 때 검찰 한 2,000명 뽑아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뽑아줘야 돼요 지금 이거. 다음에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이고요. 다음에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사건도 지금. KAI.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검찰들이 물론 거기도 청산 대상이지만 적폐 대상이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명절도 없이 하고 있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뭐 구속 만료일 이런 거는 명절이라고 안 봐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아까 신민님 말씀처럼 검찰의 인력이 부족할 정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상태라서 어차피 법이라는 그 관문을 거쳐야만 법적으로 사법 처리라도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그 와중에 이명박이는 또 뭐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이게 뭐냐.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 나라입니다. 페이북에 글 썼다가 아주 연락에 까이고 있죠. 저도 한 3개 달았는데요. 제 댓글이 더 많아 제 밑에. 신비님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그 비난의 글이. 저도 달았어요. 어쨌건 이명박이 이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들 여론이 더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추석 연휴 즈음에서 만든 그 여론조사 보면은 이명박 수사해라. 이게 숫자로만 따져도 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가 지금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10명 중 8명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결정적으로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다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을 만약에 이제 소환해서 지금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으려면 이명박의 결정적인 뭔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에 맡겼다는 게 아까 제가 검찰의 불신에서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당시 이런 것들을 선관위가 몰랐을까요? 검찰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감사원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욕 나오죠. 이 새끼들 이게 수위 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검찰이. 그러면 그때 당시 진급했거나 수혜를 받지 않는 검찰로 이 수사를 팀을 꾸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에는 수가 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겠죠. 얼마나 물타기가 심하겠어. 지들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국정원과 이명박의 어떤 국정농단은 일종의 믹스커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설탕물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정도면요. 죄송한데 제가 말 잘라서 네. 이 정도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찰총장 나와서 브리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앞에? 지금 아, 어떤 맞다. 수사를 어디까지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수사해야죠. 브리핑 해야 되나요 진짜? 이거는 인류에 없는 부정선거라니까요. 제가 아까 나열했잖아요. 대한민국 온갖 기관들이 다 동원돼서 혈세로 그것도. 왜 조중동은 빨대를 안 대주나요? 검찰 내 빨대로 꽂아가지고 주요 정보들을 흘리면서. 그러게.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게 국정원과 조중동과 연계. 이 연계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을. 아무튼 심란한데. 심란하죠 진짜. 대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담대하게 이명박은 사법 처리를 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막 원세훈 이야기 해봤지만 우리가 원세훈이 안정이나 있습니까? 그 정도야 뭐. 예. 결국에는 이명박인데 이명박은 80 다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평생 썩을 날만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고. 해골로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다 모두 박탈당하는 그런 꼴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수지를 찾아야죠. 저수지. 좋지. 알겠습니다. 어렵다. 예. 예? 그다음에 이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소송이 아까 말한 대로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이 선거법과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거든요. 이게 무효 처정해달라고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이 180일 이내 현 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깔고 안 이거 전대미문 사건이에요. 예. 법치국가 이래 우리나라 70년 이래 전대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사법부가 이런 이런 적이 없었어요. 3.15 부정선거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부정선거단과 3.15 부정선거단이 유사해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10배 정도가 셉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3.15 때도 좀만 돌이켜보면 3.15 때도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서 당시 자유당이죠. 자유당이 전국 청년연합회를 규합해요. 규합해서 부정선거를 훈련시킵니다. 국정원처럼. 훈련시켜서 이제 대거 투입이 되는데 그 정도의 사건도 바로 4.19 이후에 돼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이 사건은
제가 3.15 부정선거에 10배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가 깔고 뭉겨버렸다는 데 대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월 26일 날 재심사를 접수를 받아버렸어요. 대법원에서. 네. 재심 접수 받았어요. 그러면 스스로 대법원이 정체성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그전에도 증거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5월 16일 이전에는 이게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세우는. 제대로 이제 이건 처벌 순서로 가는 거고요. 이게 국고손실이라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한 혐의. 결국에는 이제 횡령이나 배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미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없는 조직을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민간 댓글 부대 예산 타내는 짓까지 지금 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일단 총액은 한 66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된 것만 네. 지금 이제 혐의가 추가 기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건으로 지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건은. 왜 그러냐면 13년도에 제기된 18대 대선 무효 소송이 6,600여 명으로 소송이 제기됐다가 지난 4월에 아마 기각이 됐거든요. 네. 의미가 없다 그래서 탄핵됐으므로. 네, 탄핵됐으므로 소송에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소송인단이 저도 이제 6,600명 중 한 명인데 전자개표기 사용 위법하고 국정원 군사사이버사령부 개입, 그다음에 국정원,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이죠.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 NLL 포기 등 이 세 개를 했는데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법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이제 사실화가 돼 있거든요. 사실이 밝혀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대법원이 기각에 대한 외부 압력에 대한 지상 조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법원이 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은 18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양승태가 이거를 깔아뭉겼잖아요. 4년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연에 대한 청문회 왜 지연을 했는 것인지 이거에 의하면 명박이가 지시를 했고 새누리당이 선대본부장까지 연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가 개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과 국정원 요원, 각 정보기관 직간접적으로 선거가 개입이 돼 있고 관공서 단체가 개입이 돼 있고 자유총명련, 정경련, 극우단체, 언론사 사장, 대기업 총수, 경찰, 검찰, 사법부, 감사원, 선관위는 묵인 또는 방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3.15 부정선거를 왜 꺼냈냐면 3.15 부정선거 이 정도 대규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셈법이 복잡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인류상에 없었던 부정선거가 그렇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원세훈을 추가 기소하면서 70억대 국고손실 혐의까지 추가됐어요.